반갑습니다. 송재준입니다. 이번에 국회에서 이화영 씨를 증인으로 출석을 시켰다가 민주당이 이제 그 된통 당했다라는 거는 알고 계실 텐데요. 그도 그럴 것이 설레발을 쳤던 원래 모든 게 다 그런 것처럼 설레발 치면 안 됩니다. 그 맛있는 음식도 먹기 전에 자꾸만 맛있다 맛있다 이러면 맛없어지는 것처럼 이런 어떤 큰 사안이 있을 때도 괜히 막 설레발 치게 되면 역풍을 맞게 되는 거거든요. 딱 지금 민주당의 꼴이 지금 그 모양 그 꼴입니다. 뭐 이제 그 2023년도 7월 12일에 김영태 변호사랑 이화영 두 사람이 접견을 나눴던 내용, 그게 이제 무슨 뭐 검찰이 이화영을 회유했다라고 하는 결정적인 증거답시고 막 공개를 했는데, 웬걸 알고 봤더니만 이화영 씨가 이재명의 변호사비 대납 뿐만 아니라 김성태를 통해 가지고 이재명 법원에 로비를 했다라고 하는 충격적인 폭로가 거기에 들어가 있었고요. 관련돼 가지고 그것 또한 지금 이제 고발 조치가 되니까 또 수사가 진행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깜짝 놀랄 만한 반전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화영 씨의 부인 백정아 씨 있죠. 야, 이 사람 진짜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저는 그냥 단순히 이 백정아라고 하는 사람이 재판에 가가지고 이화영 씨를 상대로 이제 그 백정아의 난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당신 제정신이냐? 어떻게 이재명 대표한테 그렇게 불리한 얘기를 할 수가 있냐? 당신 그러면은 우리 가족으로서의 의무를 포기할 거야. 살다 살다가 남편을 포기하고 이재명을 선택하겠다 이런 얘기는 저는 처음 들어봤는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뭐 백정아 씨가 이화영에 대해 가지고 그렇게 좋은 감정이 없구나. 이화영 같은 경우도 뭐 내연녀부터 시작해서 별의별 논란이 있었으니까 백정아 씨가 이화영 별로 안 좋아하나 보다, 이 정도로밖에 생각을 안 했는데, 야, 이번에 보니까 백정아 씨가 완전히 그냥 이화영 씨를 담그겠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재명을 많이 닮아가는 것 같은데, 이러다가 이화영 씨 나중에 뭐 드럼통 같은 데서 발견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태평양만 바다 막 한가운데 이럴 때. 야, 진짜 무서운 여자더라고요. 왜 제가 이 백정아 씨가 이렇게 무섭다라고 얘기하는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그 이화영 씨의 그 충격적인 녹취록, 그거에 대해 가지고 또 놀랄 만한 또 반전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몇 차례나 말씀을 드렸던 것은, 아니 김영태 변호사가 접견을 하는데 그 이제 그 이화영 그 저기 의뢰인한테 내가 지금 녹취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얘기를 당연히 해주지 않겠냐? 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그걸 얘기를 해주겠죠. 그런데 알고 봤더니만 애당초 이 녹취 자체가 불법이었고, 심지어 김영태 변호사가 녹취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화영한테 안 알려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화영 본인 스스로는 자기 얘기가 녹취가 되고 있다라는 걸 모르는 상태에서 김영태가 무슨 뭐 핀 그 녹취록 같은 거 있죠, 그렇죠? 핀 마이크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뭐 펜이 됐거나 뭐가 됐다, 그거를 숨겨가지고 불법적으로 녹취를 했다라고 하는 충격적인 지금 얘기가 나왔습니다. 도대체 무슨 소린지 일단 주진우 의원의 얘기를 한번 듣고 오시죠. 그 이화영 부지사와 김영태 변호사 간 녹음 파일을 이제 저번에 봤었는데요. 이 녹음 파일이 녹취된 장소가 서울구치소입니다. 그리고 김영태 변호사가 몰래 녹음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김영태 변호사 목소리는 선명한데 이화영 부지사 목소리는 좀 울리거든요. 여기 녹음기가 아마 김영태 변호사에게 있었다는 뜻으로 보이는데, 또 대화 내용을 보면 둘이 짜고 치는 것으로 보여지지 않고, 김성태 회장이 폭로를 할까봐 두려워하면서 그 내용을 말할 때는 목소리를 낮추기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서야 우리가 좀 이해가 되는 거죠. 그 녹취 파일은 이미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실제로 지금 주진 의원이 얘기하는 것처럼 김영태 변호사 얘기는 또랑또랑 잘 들리는데 이화연 얘기는 약간 우웅 하면서 약간 잘 안 들렸거든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뭔가 이게 녹취가 합법적으로 되고 있었던 게 아니라 김영태 변호사가 자기 뭐 옷 속에다가 녹음기를 숨겨놓고 몰래 그거를 녹취를 하고 있었다라는 충격적인 지금 얘기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화영 씨의 그때 반응이 우리가 좀 이해가 되죠. 요 장면 기억나십니까? 하나 틀어주시면. 저 녹취를 어디서 구했습니까? 저 녹취를 틀려면 전부 다 트세요. 저렇게 부분만 짜집게 해가지고 자, 그러니까 저때 이화영 씨의 반응이 뭐였어요? 자기도 저 녹취가 어떻게 된 건지를 모르는 그 반응이었는데, 저는 저게 이제 기가 막힌 아카데미 상감의 연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진짜로 이화영이는 몰랐던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는 일단 명백하게 불법입니다. 불법이고요. 시민단체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발 조치까지 했기 때문에 김영태 변호사는 당연히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따져봐야 되는 게 뭐냐? 저 녹취가 이루어졌던 거는 김영태가 이화영한테 얘기하지 않고 몰래 저렇게 녹취를 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화영이가 돌발 얘기들을 했었죠. 이거 절대로 아무한테도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사실은 이재명의 어떤 그 변호사비 대납 문제, 그리고 또 법원에 대한 로비,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과정을 잘 알고 있어요. 뭐 이런 얘기를 했을 때 김영태가 애써 뭔가 이거를 좀 축소시키려고 했던 그런 얘기들도 우리가 맥락이 전부 다 이제 이해가 되는 겁니다. 김영태가 일방적으로 이화영을 감시하기 위해서.
저 녹취를 갖다가 함으로써 이재명한테 사실상 보고하는 용도 아니겠습니까? 이화영이가 딴 마음을 품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감시하기 위해 가지고 녹취한 거 아니겠어요? 자, 이런 맥락 속에서 우리가 타임테이블을 좀 정리를 해본다면은 7월 12일에 저 접견이 이루어지기 직전에 이화영 씨가 어떤 모습을 보였습니까? 그 사진 한 개 띄워주시면은요. 이미 이제 6월 9일 날 이화영 씨가 대북 송금에 이재명이 관여돼 있다라고 얘기하고 6월 30일 같은 경우도 아예 그냥 이재명한테 김성태가 대북 송금을 대납했다라는 걸 보고했다라고 하는 얘기까지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7월 11일에 김성태의 재판이 있고 난 뒤 바로 접견이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애당초 이제 그 김형태라고 하는 그 변호사가 왜 도대체 이화영을 만나러 갔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이죠. 이화영이가 딴 마음을 품었다. 그러니까 너가 가가지고 이화영이 진짜로 딴 마음을 품고 있는 게 맞는지 정말로 이화영이가 이재명 배신하는 게 맞는지 그거 확인해봐라 라고 하니까 불법이라는 걸 알고서도 몸속에 몰래 녹취를 하고서 이화영을 녹음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소름이 끼치는 게 뭐냐면 다음 것도 보여주시면은요. 바로 그 직후에 접견이 있던 바로 다음 날입니다. 7월 12일에 아까 전에 불법 녹음이 있었고 7월 13일에 민주당 의원이 바로 백정화와 최측근 두 사람의 접견을 이제 하죠. 그렇죠? 두 사람에 대한 회유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백정화 씨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1차 백정화의 난을 7월 25일 재판에서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백정화 씨에 대한 저 접견도 저 만남도 왜 이루어진 거겠습니까? 7월 12일에 김영태 변호사의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민주당 입장이 큰일 났다. 이화영이 진짜로 뭔가를 폭로하려고 하나 보다. 이거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누구를 이제 출동을 시키는 거예요? 백정화를 출동시켰던 겁니다. 그리고 백정화 같은 경우가 어떤 사람이었냐? 애당초 백정화가 김영태 변호사를 이화영한테 사실상 붙여주는 역할을 했던 사람이 또 백정화거든요. 원래 이화영 씨를 변호하고 있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다른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덕수가 아니라 이제 그 해광 쪽의 변호사가 따로 있었죠, 그렇죠? 그런데 그 해광 쪽의 변호사를 일방적으로 이 백정화 씨가 어떻게 했어요? 해임 신청서를 냈거든요. 그 이화영 씨가 모르는 상태에서 해광 변호사를 갖다가 해임시키겠다라고 백정화가 그런 신청서를 내고 그리고 난 다음에 붙이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이제 덕수의 김영태 변호사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짜로 이 그 백정화라고 하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이화영에 대한 어떤 관심, 이화영에 대한 어떤 애정 이런 거는 쥐뿔도 없는 것이고 아니 살다가 자기 남편 몰래 불법적으로 그런 식으로 녹취를 했던 변호사를 갖다가 당장에 고소고발해도 모자랄 판인데 그 변호사를 제발 좀 우리 남편한테 붙여달라라고 하소연하듯이 하는 그 아내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백정화 본인도 그냥 무슨 역할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화영 감시를 하기 위한 또 다른 그냥 사냥개에 불과했던 거죠. 김영태랑 한 팀으로 움직였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것도 사진 보여주시면 그리고 이제 그 8월 8일 날 이화영의 그 재판에서 진짜 막 개판이 지금 막 벌어지게 됩니다. 그 김영태 변호사가 일방적으로 재판 기피 신청서랑 증거 의견서를 내게 되죠. 그래서 이화영 씨가 그때 어떻게 합니까? 기피 신청서 나 그거 동의한 적 없다. 증거 의견서 이거 나 동의한 적이 없다. 라고 해가지고 그때 김영태 변호사가 일방적으로 무슨 뭐 사임하겠다라고 또 생쇼를 다하게 됩니다. 저때 당시에 이제 그 기피 신청서는 증거 의견서를 낸 이유가 뭐겠어요? 간단한 거죠. 민주당 입장에서는 큰일이 났으니까 이 상태로 재판이 진행이 되면은 우리가 7월 12일에 김영태 보내가지고 녹취 같은 거 내가 들어보니까 이화영이 진짜로 이재명을 배신했다. 진짜로 이거 폭로할 생각이 있다라는 그 판단이 쓰니까 그러니까 남아있는 옵션이 뭐밖에 없었겠습니까? 재판 기피 신청서, 증거 의견서 이런 거를 이화영 본인 스스로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재판을 지연시키려고 했던 거예요. 그거 말고는 답이 없으니까. 그 과정에 누구 또한 마찬가지로 적극적으로 있었다라는 겁니까? 이화영 씨의 부인인 백정화 씨도 적극적인 역할을 했던 것이죠. 저렇게 기피 신청서 내고 증거 의견서 같은 거 냈음에도 불구하고 이화영 씨가 나 그거 동의한 적이 없습니다. 나 그리고 덕수의 김영태 변호사 원치 않습니다. 해광 측의 변호사랑 계속 같이 하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백정화가 또 어떻게 합니까? 2차 백정화에 난을 일으키잖아요. 가족으로서의 의무 이러면 포기하겠다. 그리고 나서야 9월 달이 됐었을 때 이화영 씨가 다시 이재명 쪽에 서게 되는 게 이렇게 완벽하게 스토리가 정리가 되게 되는 겁니다. 결국에 이제 그 해강 변호사 같은 경우도 사임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사임하게 됐던 배경도 뭐였어요?
간단합니다. 백정아 씨 때문이었습니다. 백정아 씨가 너무 이제 그 자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고 막 음해랑 음모 막 이런 것들을 막 퍼뜨리고 막 공격을 하고 있으니까 그거를 버틸 수가 없다. 신뢰관계가 더 이상 없기 때문에 더 이상 변호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유로 해강 변호사가 전격적으로 사임을 했었죠. 이것도 솔직히 코미디입니다. 왜냐면은 해강 변호사가 백정아 씨를 변호합니까? 이화영 씨를 변호하는 것인데 백정아 씨가 난리를 치든지 무슨 뭐 욕을 하든지 그게 자기랑 무슨 상관이에요?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것인데 뭐가 됐든지 간에 그 백정화로 인해 가지고 결국에 해강 변호사는 사임을 하고요. 그리고 덕수의 김영태 변호사, 불법적으로 이화영의 접견을 녹취했던 김영태 변호사가 이화영의 변호사가 되고, 그리고 이화영은 다시금 이재명에게 충성하는 걸로 바뀌게 되죠.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에 국회에 가가지고 이화영 씨가 깜짝 놀랐던 것 같습니다. 내가 김영태 변호사한테 했던 저 얘기가 녹취가 되고 있었네. 아마 여기에 엄청난 배신감을 느꼈을 겁니다. 그리고 그 김영태를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자기한테 붙여주려고 했던 와이프 백정아한테도 어마어마한 배신감을 느꼈을 겁니다. 한번 두고 보자고요. 과연 이화영이가 이렇게까지 자기가 감시당하고 있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이번에 처음 알게 됐는데 그 이후에 어떤 또 변화된 모습을 보일지 한번 지켜보자고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